2017년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집합 S가 1부터 2 해가지고 2017의 원소들을 성분으로 가지는 모든 n/n 행렬들의 집합을 T라고 했을 때 다음에 행렬값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요.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은 원소도 2017개고 행렬이 n/n이니까 가능한 행렬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들어보는 거예요. 이 경시대회니까 시간이 좀 많아서 충분히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x2 하나 해볼게요. 2x2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A, B, C, D라는 원소가 다 들어갈 건데 이 A, B, C, D에는 1부터 2017의 모든 숫자 가능하죠. 제일 간단한 걸 하나 해보자면은 1111 이거의 행렬식은 우리가 이쪽으로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행렬식 값이 0이 되죠. 이렇게 1111 전부 모든 원소가 같으면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 2, 3, 4를 하나 잡는다고 했을 때 이거의 행렬식이 이쪽으로 곱하면 4고 이쪽으로 곱하면 6이니까 4 빼기 6해서 마이너스 2 이런 행렬도 있을 거고 이 T라는 거 안에 2x2도 있을 거고 3x3도 있을 건데 n/n 모든 가능한 n/n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2x2로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1111, 1112부터 해가지고 여기 끝자리만 바꾼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보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모든 원소가 1111부터 2017까지 싹 다 있는 2x2 이것들이 이제 T의 부분집합이죠. 2x2들을 모아놓은 T의 부분집합. 그럼 얘네 행렬식을 조금 관찰을 해보고 싶은데 얘는 행렬식이 0 얘도 모든 원소가 다 같으니까 0이겠죠. 이제 이렇게 원소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행렬식 한번 적어볼까요? 얘 행렬식이 1이고 여기는 복잡하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빼면은 2017로 묶어서 2016-2017 이렇게 되니까 얘는 행렬식 값이 마이너스 201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T의 2x2 안에 마이너스 2017짜리 행렬식 짜리는 있는데 플러스 2017도 있을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바로 뽑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식에 대해서 성질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기본 행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 행연산에 대해서 첫 번째로 행끼리 교환이 있죠.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R1하고 R2를 바꾸면은 C, D, A, B가 되죠. 여기에서 행렬식을 한번 관찰을 해보고 싶은데 A, B, C, D의 행렬식은 AD-BC가 되는 거고 여기 행끼리 교환한 다음에 행렬식을 해보면은 BC-AD가 되죠. 얘네 둘의 부호가 지금 어떻죠? 지금 부호가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행끼리 교환했을 때 행렬식의 값이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는 행렬식 디터미넌트의 모든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행 연산으로 행렬식을 조사를 하고 싶어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행에다가 상수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R2 자리에다가 R1에 K배를 한 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R2를 K에다가 R1 플러스 R2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A, B에다가 CD 자리에 다시 1행의 K배 자리를 더하는 거니까 KA 플러스 C 그리고 KB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행렬식
값을 관찰을 해보면은 AD-BC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곱하면은 KAB 플러스 AD 마이너스 KAB 마이너스 BC 플러스 BC 이러면은 KAB 날라가니까 AD 마이너스 BC 요번에는 어떻죠? 요번에는 행렬식 값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렬식 값이 유지가 됩니다. 행렬식의 값이 유지가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자, 마지막 세 번째. 한 행에 상수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B, C, D인데 여기 1행에다가 K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R1을 KR1으로 돌린다는 거니까 KA, KB, CD 이랬을 때 또다시 행렬식을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는 AD-BC 그대로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KAD 이쪽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KBC니까 K의 AD-BC 이렇게 돼서 지금 기존의 행렬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 AD-BC였는데 이제는 K가 하나 더 곱해졌죠. 상수배를 하면은 상수배를 K배 했다 라고 했을 때는 행렬식의 값이 K배 확대, 축소 그러니까 K배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성질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주어진 게 지금 n/n 행렬들의 집합을 T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얘네를 먼저 분류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첫 번째로 1행과 2행이 같은 행렬들의 집합 이거를 첫 번째로 분류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은 행렬들의 집합 이걸로 또다시 나눌 겁니다. 1번에 있는 걸 이 집합을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하면은 T1 더하기 T2는 당연히 전체겠죠. 1행하고 2행끼리 같은 거를 빼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1행하고 2행이 다른 것들을 또 다시 분류를 한 거니까 걔네끼리 합치면은 당연히 전체 모든 가능한 행렬들의 집합인 T가 되겠죠. 얘네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x2에서는 감을 잡는 게 쉬운데 이제 3x3에서는 어려우니까 이 기본행 연산은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T1들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해볼게요. 1행하고 2행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기본행 연산에서 행끼리 교환 쪽을 한번 봐봅시다. 행끼리 교환을 한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얘네가 A, B랑 C, D랑 다 같은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1, 2, 1, 2 이런 행렬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네 행렬식 값이 있겠죠? 그거를 A라고 했을 때 그 디터미넌트 이 행렬식의 값이 A라고 했을 때 이 1행하고 2행을 교환을 해버리면은 또다시 1, 2, 1, 2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었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행렬식 값이. 그래서 얘는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이 행렬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마이너스 A가 같다는 거라서 A가 0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행하고 2행끼리 서로 같은 행렬이면은 행렬식의 값이 0이 돼요. 그 점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T1, 이 1행하고 2행이 같은 행렬들의 집합에 대해서 여기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네는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1행하고 2행하고 바꾸면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데 행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행렬식 값이 전부 다 합치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이 T2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1행하고 2행이 서로 다르다는 건데, 그럼 얘는 뒤집으면은 당연히 행렬들도 달라지고 행렬식의 값도 달라지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다시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은 T2에 뭐 이런 행렬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A, B, C, D. A, B, C, D,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A랑 C도 다르고 B랑 D도 달라요. 뭐 더 해볼까요? A, B, C, D, F, G, H, I. 여기도 1행하고 2행만 보는 거니까 얘네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이 T2들을 모아놨을 때 과연 1행하고 2행 얘네가 뒤집힌 게 어딘가 있냐, 그것만 찾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첫 번째 거 봐보세요. 여기 A, B, C, D잖아요. 그럼 T2 안에는 C, D, A, B 이런 행렬이 존재하냐, 혹은 여기는 3x3이잖아요 3x3. 그러면은 이런 행렬이 있냐, D, E, F, A, B, C, G, H, I 이런 행렬이 어딘가에 존재를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을 말하자면은 존재를 합니다. 그 존재성을 어떻게 보이냐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데, 여기에서 함수를 하나 잡겠습니다. 사상을 잡는 거죠. 자, 어떤 걸 잡을 거냐면 phi라고 하는 거를 T2에서 T2로 보내는 전단사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럼 T2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일단은 이 T2 안에 있는 원소를 제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거는 T2의 정의에 의해서 1행하고 2행이 서로 다르죠. 이때 phi를 적용을 시켰을 때 그 A에다가 phi를 적용을 시키면은 이 phi라는 함수의 역할이 1행하고 2행을 뒤집는 거예요. phi는 1행과 2행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1행하고 2행을 교환했으니까 얘네 행렬 크기는 안 바뀌죠. 1행하고 2행을 교환만 했으니까. 그리고 1행하고 2행이 서로 다른 건데 그거를 또 뒤집으면은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phi에다가 A에다가 phi를 적용한 거는 다시 한번 T2 들어가게 되는 걸 아시죠? 다음에 phi A를 한 것, 1행하고 2행을 뒤집은 것에다가 다시 한번 phi를 적용을 하면은 원래 걸로 돌아오겠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phi를 적용을 했을 때 C, D, A, B 얘가 다시 T2에 돌아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1행하고 2행하고 서로 다르니까요. 다시 한번 phi를 적용을 하면은 A, B, C, D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phi의 phi A 얘가 항상 항등이죠. 그러면은 이 phi의 A라고 하는 게 phi 인버스인 걸 알 수 있으니까 phi가 역사상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얘는 전단사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phi가 전단사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phi를 왜 도입했냐, 이 T2라는 집합을 다시 보시면은 1행하고 2행끼리 서로 다른 것들을 모아놨고 그 속에서 얘 행렬식 값이 뭐라고 할까요? 이 A, B, C, D의 행렬식의 값을 제가 뭐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T2라는 집합 안에 마이너스 S짜리인 어떤 행렬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C, D, A, B 얘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성을 어떻게 보였냐, phi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로 넘어갈 때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3x3 임의의 어떤 행렬을 잡았을 때 얘를 뭐 S'이라고 하면은 이 T2라는 집합 안에도 이 1행하고 2행을 뒤집은 마이너스 S'이 되는 어떤 3x3 행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이 T2에는 이렇게 생긴 거죠. A, B가 있어요. 그냥 임의의 어떤 A, B 행렬이 있는데 얘네에 phi를 적용시킨 A', B' 있다는 거예요. 얘가 phi의 A고요. 얘가 phi의 B입니다.
그러면은 얘의 행렬식의 값하고 얘의 행렬식의 값을 더하면은 0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하고 다시 한번 행렬식의 값을 더하면은 0이 되죠. 그러니까 T2에 있는 모든 행렬들의 행렬식의 값을 더하면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T2에 있는 A, 얘가 0이 돼요. 여기가 A죠. 자,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 디터미넌트의 A, 이거를 T에서 다 끌어오는 건데 얘를 T1짜리 1행하고 2행이 같은 거 더하기 1행하고 2행이 다른 T2,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었고요. 얘네는 기본행 연산 성질에 의해서 얘네 값이 0이었고요. 얘네는 phi라는 전단사 함수를 도입을 함으로써 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 믿음도 가지면 좋은데, 일단은 원소도 너무 많고 모든 n/n 행렬들에 대해서 행렬식을 다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대칭성이나 아니면 소거되는 성질을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hi가 전단사임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마 이렇게 어떻게 지워질 거다라는 거는 직관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phi 전단사임을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